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미국 증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의 포인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틀 제목이 마라톤에도 물 마실 곳은 있다. 약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요즘은 제목도 잘 지어야 돼요, 리포트도. 그죠? 예전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딱딱했는데 이제는 저 한 줄에 모든 것을 품은 함의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 뉴욕 증시 전체 그림부터 먼저 보고, 자,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평년 대비로는 상당히 좀 부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숫자는 아직은 낮군요. 맞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도 EPS 측면에서도 과거 8개 분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당히 생각보다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EPS가 크게 늘어나는 이번 분기 같으면 산업재나 에너지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IT라든지 경기 소비재와 같이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에 상당히 지수가 그리고 주가가 나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수반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가 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주가는 올라요. 왜 오르는 거예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초 대비하고는 몇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예상보다도 추운 날씨 때문에 너무나도 춥다, 한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상 고온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확실히 약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이 생각보다도 규제를 빠르게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열었을 때만 해도 보복 조치를 서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도 이제 덜 하다라는 측면입니다.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중국이 한 번 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보여졌는데요. 네. 이러면서 경기 소비자 업체들, 경기 민감주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저희처럼 이렇게 연휴를 맞이하다 보니까 신흥국 아시아 쪽에 몰렸던 자금이 분산되면서 미국 증시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지난주까지는 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수치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발표하는 걸 받아야 되는 주는 거대로. 근데 검증이 어렵잖아요. 저희는 검증할 때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저희 이제 회사가 충무로에 있기 때문에 명동을 이렇게 지나옵니다. 상징성이 있는 명동을 저는 운전해서 오는데 관광버스들이 드디어 줄을 서면서 이렇게 등장을 몇 군데 했더라고요. 아, 저게 어떤 상징인가 라는 생각을 운전해보면서 봤는데, 자, 일단 S&P 지수의 연간 예상 밴드,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연간 예상 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폭을 유지를 합니다. 3,480포인트에서 상단을 4,400포인트로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초까지만 해도 4,000 넘기도 힘들지 않겠어? 이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 지수 하락 요인이었던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궁극적으로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예상보다도 빠르긴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닫아왔던 문을 열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해에 부진했던 이 미국의 성장주라든지 대표적인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여력 높은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S&P 500의 현재 위치는 4,070. 근데 이제 밴드는 3,800에서 4,400. 그럼 아래로는 200포인트, 위로는 330포인트. 위쪽 룸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낮아지는 폭 자체가 덜할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낮아질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되지만 조금은 상승 압력이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줄여서 열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일단은 녹여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또 하시는지.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의 FMC, 영국의 BOE, 그리고 유럽의 ECB 회의까지도 연달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인상폭 이번에도 25bp 인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이 적용이 되면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일시적으로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다시 2월 FMC 이후에는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25bp 인상폭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최종 기준 금리가 이제 4.75에서 5.00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조금은 올라질 발언들이 이어질지 여기를 지금부터는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랬듯이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뭐 완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기대감 뭐 굳이 그렇게 예상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항상 연준은 그렇잖아요. 원론적인 거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니까 뭐 그냥 김치국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이제 콩나물을 대주는 게 연방준비제도의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자, 미국 증시 투자 전략하고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그래서 무엇이 있을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 네. 금요일에도 하루 만에 뭐 11% 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5천억 달러짜리 회사가 11%씩 오르니까 이게 뭐 우리한테는 사실 상상 이상의 그 적인데 관심 기업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도 테슬라이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오르기는 또 쉽지 않은 만큼 저희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은 거는 어떤 것일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2023년에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수요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대형 제조업체들, 예를 들면은 애플이라든지 앞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클라우드 쪽, AI 쪽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보안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보안이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보호를 하고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안 부문이다 보니까 관련한 업종들 예를 들면은 뭐 팔로알토와 같은 업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데 1월에 좀 많이 빠진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달러 약세 압력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는 P&G와 같은 글로벌 유통업체들까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도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SK2와 같은 이제 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부담 낮게 보실 수 있는 기업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하고 연관된 쪽은 뭐 없을까? 금리하고 연관된 기업들도 있으시죠. 바로 이제 부동산 업체들과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있지만 임대를 수익으로 하는 맞습니다. 이 단순히 이 홈빌더 업체들보다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시기에 조정이 컸던 리츠와 같은 업체들이 있으시고요. 미국의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상당히 좀 다양한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FMC 그리고 ECB 회의 진행이 되는 동안 국채 금리 등락이 조금 더 커지는 시기에 조금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 차원에서도 보실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애플, 그다음에 보안과 방산업체, 중국의 소비 쪽을 겨냥한다면 프록트앤갬블, P&G 같은 회사, 그리고 또 이번 주 FOMC 지나서 시장금리 동향을 봤을 때는 리츠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되고. 자, 일본 중앙은행은 뭐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종잡기가 어려운데 그들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뭐 일본 중앙은행의 판단은 좀 어떨까요? 네, 또 갑자기 또 일본으로 넘어왔는데 네, 글로벌 전략이니까. 네. 맞습니다. 선진국 전략 담당하고 있는 세부원이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포인트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포스트 그로다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폭 유지를 했으니까
뭐 동일한 측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적인 발표들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완화적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일본은행은 특히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다른 국가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처럼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 자체는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속도 자체는 확실히 이 미국하고 유럽보다 조금 장기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일본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이것도 마무리한다면요? 네, 생각보다 일본에 대한 관심들도 이 작년, 올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다르게 또 시간대가 유사하다라는 또 강점이 있으시죠. 우리나라하고요.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지수보다도 업종별로 조금 더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엔화가 지난해보다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엔화 강세 수혜주,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생각보다도 일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수혜주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선진국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을 커버하고 있는 최보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